KBS 대전 생생뉴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3일 화요일 KBS 대전 생생뉴스 방석준입니다. 그동안 풀어놓은 말빚을 다음 생으로 가져가지 않겠다. 내 이름으로 출판한 모든 출판물을 더 이상 출간하지 말아주기를 간곡히 부탁한다. 무소유의 철학을 설파한 법정 스님이 마지막으로 남기고 간 말입니다. 법정 스님같이 평생을 정진한 스님이 입적하면서 자신이 써놓은 글들이 빚으로 느껴지는 거라면 우리 같은 범부들이야 더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페이스북에 카카오 스토리에 트위터에 우리는 너무 쉽게 글을 올립니다. 특히 남을 비난하는 글이나 말은 부메랑이 돼 다시 내게 돌아옵니다. 그러니 자신의 말에 자신의 삶으로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요즘 그 말빚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저도 직업상 말을 해야 하는 사람이어서 이 말빚이 항상 걱정입니다. KBS 대전 생생뉴스, 먼저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최근 일본의 경제 보복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충남에서는 만해 한용운 선생과 옥파 이종일 선생 같은 지역의 대표적 독립운동가를 재조명하는 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충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도내 공공장소나 도가 주관하는 사업 행사에서 일본 제국주의를 떠올리게 하거나 위안부 등 피해자의 명예를 떨어뜨리려는 의도가 있는 상징물의 전시 판매를 제한하는 내용의 충남 친일 상징물 공공사용 제한 조례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접착필름과 보상필름 등 일부 기초 소재 부품 분야에서 미국에 등록된 우리나라의 특허 수가 일본을 역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전 지역 3대 하천변 곳곳이 외래식물에 점령돼 생태계에 악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갈대와 나무 등의 생장에 지장이 많지만 예산과 인력 부족으로 퇴치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대전 도안 신도시 주택개발사업 승인과 관련한 법적 다툼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최근 행정법원이 사업 승인에 문제가 없다는 판결을 낸 가운데 6개월째 특혜 의혹을 수사해온 경찰도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질 방침입니다. 관광지나 도심 곳곳을 가다 보면 짓담한 건물이 흉물처럼 남아있는 모습 종종 보셨을 겁니다. 26년째 방치되고 있는 계룡산 갑사 입구의 폐호텔 건물 등 지역 내 장기 방치 건물들이 철거나 재활용될 기회를 맞았습니다. 신임 자유한국당 충남도당위원장에 김태흠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공주대 연구윤리위원회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이 고3이던 2009년 인턴십을 하며 논문 요약 발표문에 3저자로 등재된 경위를 서면 답변해달라고 담당 교수에게 요구했습니다. 바른미래당 김소연 대전시의원의 언론에 대한 의혹 제기에 해당 기자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1월 본인과 지역방송 3사 기자와의 사적인 대화가 당시 있었던 기자 중 한 명에 의해 박범계 의원 비서관에게 녹음 파일로 넘어갔다고 주장하며 박 의원 측과 해당 기자의 대가성 의혹과 기자 윤리 위반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기자들은 해당 비서관은 알지도 못하고 전달한 적이 없다며 박 의원 측이 직접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였습니다. 뉴스브리핑 순서입니다. KBS 대전 보도국의 성룡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성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올여름에는 비교적 큰 비가 내리지 않았죠. 이 영향으로 대전 지역 하천에 이 외래식물이 크게 늘어서 생태계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고요. 네, 취재진이 그 대전 유등천을 살펴봤는데요. 풀이 빽빽이 뒤덮여 있고 그 아래로 갈대가 말라 죽어 있었습니다. 대전천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는데요. 나무가 덩굴에 휘감겨 고사 직전이었습니다. 이런 풀과 덩굴은 대부분 생태계 교란 외래식물인데요. 특히 수박과 젖목을 위해 1980년대 북아메리카에서 들어온 가시박은 생태계를 파괴하는 주범으로 꼽힙니다. 특히 가시박 포자에서 나오는 꽃가루는 천식을 일으키기도 한다고 합니다. 예, 이 생태계를 파괴하고 사람 건강에까지 영향을 주는 외래식물들,
이게 왜 퇴치가 잘 안 되는 건가요? 네. 취재진이 살펴본 대전 하천변은 불과 한 달 전에 제거 작업을 했던 곳이었는데요. 빗물에 잠기거나 쓸려나가면 크게 자라지 못하지만 올여름에는 큰 비가 내리지 않아서 분포 면적이 크게 늘었습니다. 실제 올여름 평균 강수량은 평년의 36에서 58% 수준에 그친 데다가 30mm 이상 내린 날도 단 이틀 정도에 불과한데요. 대전시는 매일 공공근로인력 20여 명을 투입해서 생태계 교란식물 제거에 나서고 있지만 성장 속도를 따라잡기엔 역부족입니다. 대전 3대 하천인 갑천과 대전천, 유등천에 번식 중인 교란식물 면적은 11만 9천여 제곱미터로 추정되는데요. 우후죽순자라는 생태 교란식물에 자치단체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 생태계 교란식물 참 문제죠. 우리 토종식물들이 순환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식물 독립운동이라도 해야 되겠습니다. 관광지나 도심 곳곳에서 짓다감한 건물이 흉물처럼 남아있는 모습 종종 보셨을 텐데 26년째 방치되고 있는 계룡산 갑사 입구의 폐호텔 건물 같은 그 지역 내 장기 방치 건물들이 철거나 재활용될 기회를 찾았다고요. 네, 계룡산 갑사로 가는 길 입구에 보면 공사 중단으로 뼈대만 남은 폐호텔 건물이 시커멓게 흉물처럼 서 있는데요. 이 폐건물은 지난 1986년 공사가 시작된 이래 사업자가 7차례나 바뀌면서 1992년 말 공사가 중단됐고요. 26년 넘게 흉물로 방치돼 왔습니다. 오랜 세월 민원이 계속돼 왔지만 법적 분쟁으로 해결되지 못했는데요. 하지만 국토교통부가 공사 중단 건축물 선도 공모 사업에 이 건물 등 6곳을 선정해 해결의 실마리가 풀린 겁니다. 네, 이 국토교통부가 공사 중단된 건물들을 정비하겠다는 건데 이게 어떤 방식으로 정비할지 정해졌나요? 네, 일단 철거가 유력하지만 다시 활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자치단체와 건축주, 토지주와 건축물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 협의해 결정할 예정인데요. 계획이 수립되면 갑사 건물은 LH가 공주시로부터 위탁을 받아 사업 실행에 나설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9년째 공사가 중단된 대전 중구 대흥동의 오피스텔과 11년째 중단된 예산군 창소리 아파트 건물도 6개 본사업에 포함돼 공사가 재개될 예정입니다. 또 대전 대사동 오피스텔과 천안시 목천읍 성정동 아파트 건물은 8개 예비 사업에 선정됐는데요. 수십 년 동안 흉물로 남아 도시 미관을 해치던 폐건물들이 새롭게 정비될 것으로 보여 해당 지역민의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예, 갑사에 가다 보면 정말 보기 싫은 건물이 있었는데 이게 어떻게 처리될 수 있다니 다행입니다. 대전 도안 신도시 주택개발사업 승인과 관련해서 최근 법적 다툼이 이어져 왔는데 이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고요. 네, 현재 대전 도안 2-1지구 주택개발사업 현장은 터닫기 공사가 한창인데요. 도시개발법에서 정한 녹지 면적 30% 이하 규정을 어겼는데도 사업 승인이 났다면서 시민단체가 특혜 의혹을 제기해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요. 일부 토지주들도 앞서 같은 이유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재판부가 최근 이곳이 지구단위 계획 지역이어서 녹지 비율 적용에 있어 예외가 인정된다는 1심 판결을 내놨습니다. 사실상 사업 승인에 문제가 없다는 건데요. 해당 시민단체는 대전시와 민간기업의 손을 들어준 판결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앞서 시민단체가 제기한 특혜 의혹에 대해 경찰 수사도 진행 중이라고 했는데 이번 판결이 경찰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겠군요. 네, 하지만 경찰은 판결문 내용을 자세히 분석해 수사의 중요 참고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하지만 사업 승인이 비교적 빠른 기간에 이루어진 점에 주목하고 이 과정에 특혜가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공무원들에 대해 별도의 조사를 마쳤다고 덧붙였는데요. 이번 판결에 일부 토지주들이 항소장을 제출한 가운데 경찰이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경찰의 수사 결과도 기다려봐야겠습니다. 이 밖에 밤사이 사건 사고 있었나요? 네, 특별한 사건 사고는 없었습니다. 뉴스브리핑 성룡희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생생정보입니다. 홍성구는 원룸, 다가구 주택 등 구분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은 건물 등을 대상으로 도로명 상세주소 부여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직권 부여와는 별개로 소유자가 군청 민원 지적과로 방문해 상세주소 부여 신청을 할 경우 더욱 신속한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달부터 부양의무자 재산의 소득 환산율이 완화됩니다. 부양의무자란 기초생활보장 신청자의 일촌 직계 혈족 및 배우자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되려면 부양의무자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부양의무자의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등 재산의 환산율이 월 4.17%에서 월 2.08%로 완화됐습니다. 충청남도는 농협중앙회 충남지역본부와 함께 출산 장려를 위한 협력 금융상품 아이든든 적금을 출시했습니다. 만기 해지 시 기본금리 외에 1.5%의 우대금리를 제공하며 쌍둥이, 둘째아 등 다자녀 가족의 경우 태아수에 따라 추가로 상품 가입이 가능합니다. 충남농업기술원 종자관리소는 감자 우량계통 지역 적응 시험 결과 도내 가을 재배에 적합한 감자 품종으로 금선을 선발했습니다. 금선이 국내에서 가장 많이 재배하는 수미 품종보다 10% 이상 수량이 많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서산지사가 예천동 오성빌딩의 문을 열었습니다. 서산시, 당진시, 예산군, 태안군을 관할하며 가입지원부, 재활보상부, 경영복지부 등 3개 부에 40여 명이 근무하면서 2만 7천여 개 사업장, 6만 1천여 명의 노동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노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충남도서관은 오늘부터 올 하반기 평생교육강좌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24일부터 11월 29일까지 10회 과정으로 운영하며 유아, 아동, 성인, 가족 분야별 총 17개 강좌를 진행합니다. 수강 신청은 충남도서관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서산시는 한국사진작가협회 서산지부와 함께 서산 관광사진 전국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다음 달 31일까지 1인당 6점 이내 컬러 또는 흑백사진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날씨입니다. 대전과 세종, 충남 지역은 오늘 흐린 가운데 오전 충남 남부 지역부터 시작된 비가 오후부터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이번 비는 모레까지 100에서 200mm, 많은 곳은 300mm 이상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25도에서 27도로 어제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내일도 흐린 가운데 비가 내리겠고 아침 기온은 20도에서 23도, 낮 최고 기온은 25도에서 28도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생생정보였습니다. 생생한 뉴스, 깊이 있는 이슈 분석. 여러분은 지금 방석준 앵커와 함께하는 KBS 대전 생생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충남도립대학교 허재영 총장이 대통령 소속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됐습니다. 국가물관리위원회는 국가물관리 기본계획과 물 관련 중요 정책과 현안을 심의 의결하고 물 분야 분쟁을 조정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오늘 생생 인터뷰에서는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된 충남도립대학교 허재영 총장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허재영 총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 국가 차원의 일원화된 물관리 통합정책을 수립하는 대통령 소속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이 되셨는데 먼저 소감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우리나라의 통합물 관리는 굉장히 오래된 숙제였습니다. 네. 그래서 작년에 정부 조직 개편이 이루어지고 물관리 기본법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통합물 관리가 드디어 실현이 되었는데요. 네. 지난주 화요일에 발족된 국가물관리위원회가 그 결실의 하나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물 관련해서 대통령 직속위원회가 생긴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당연히 처음이고요. 네. 해외에서도 그렇게 많은 사례를 볼 수는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의 물 관리가 매우 긴박하고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네. 그런 의미에서 제가 국가물관리위원회 제1기 민간위원장으로 이제 임명이 되어서 책임감도 크고 부담은 매우 큽니다. 그러나 그 물관리위원회가 우리 물 분야에서의 수원이었던 만큼 이 물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나라가 물관리의 선진국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해 나갈 생각입니다. 예, 초대 국가물관리위원장 되신 것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처음에 네. 또 방향을 잘 잡으셔야 될 겁니다. 네. 예, 국가물관리위원회 이가 이제 국가물관리의 기본계획 또 중요 정책을 심의 의결하는 기관인데 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기관인지 좀 청취자들께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좀 전에 말씀해 주신 대로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지금까지는 물 관리가 전부 다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생활용수, 공업용수, 농업용수 나누어져 있었고요. 네. 거기에다가 수질, 수량, 생태계 이런 것도 전부 다 관리 부서가 다르고 관리 주체가 달랐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물이 평균적으로 비가 오면 문제는 없지만 가뭄이 자주 오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나라 수자원은 상당히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통합적으로 효율적으로 잘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그 틀을 만드는 것이 국가물관리기본계획입니다. 네. 그래서 물관리기본계획을 심의 의결하는 기능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역 간에 발생하는 물 분쟁을 조정하는 기능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을 텐데 4대강의 보처리 방안, 네. 이것도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다뤄야 할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것들을 총괄적으로 우리 국가의 최상부에서 물관리의 방향을 설정하고 계획을 심의 의결하고 정책을 결정하는 그런 기능을 갖게 됩니다. 네. 지난 1991년이었죠. 그 낙동강 수질 사고 대책으로 우리나라 물 관리가 수량과 수질로 분리돼서 관리가 되어 왔었는데 네. 이게 그동안 중복 투자 또 비효율 등의 많은 문제를 또 노출을 시켰었어요. 그래서 네. 이제 통합을 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높았던 거죠. 네네. 맞는 말씀입니다. 그동안은 이제 국토교통부가 수량 관리, 즉 다시 말해서 댐이나 하천 관리를 해왔습니다. 예. 그리고 환경부는 수질 관리를 해왔죠. 네. 그리고 농림부는 농업용수를 또 따로 관리해왔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정권이 바뀔 때마다 물 관리 체계의 일원화가 필요하다 이런 요구가 있어왔죠. 그것은 중복 투자 그리고 비효율적 물 관리의 문제도 있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가 물이 그렇게 남아돌지 않은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을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체계가 필요했는데 그런 체계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당연히 중복 투자의 문제도 해결해야 될 것이고 또 물을 효과적으로 누구에게든지 고르게 공평하게 물을 쓸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드리는 것 이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네, 그래서 통합물 관리가 꼭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이 되어 왔던 것이죠. 예. 그동안 총장님 역시 물관리 분야 전문가로서 이 통합의 필요성을 계속 강조를 해오셨는데 네. 이번에 그 통합의 필요성 다시 한번 좀 말씀해 주시죠. 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우리 수자원은 매우 제한된 자원입니다. 비가 많이 올 때는 홍수로 피해를 입기도 하고 가물었을 때는 물이 모자라서 또 고통을 겪기도 하죠. 예. 이러기 때문에 수량과 수질, 그 다음에 각 분야별 수자원의 통합적인 관리 이런 것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 왔죠. 지금은 여러 부처가 과거에는 지금까지는 여러 부처가 나누어서 관리를 해왔기 때문에 물 관리에 관련된 법령이라든지 계획도 서로 정복이 되어 있었죠. 예. 그리고 따로따로 관리되어 왔습니다. 이것이 이 물 관리 부처 간의 갈등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무의 비효율성이 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수량과 수질을 통합해서 관리하고 이러한 통합물 관리를 통해서 재해로부터 안전하고 그리고 국민들에게 공평한 물 복지를 제공하는 것 그리고 물 산업 육성도 매우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물 산업에 관련된 육성도 해서 또한 이에 따르는 일자리도 만들어내는 일 이런 것이 통합물 관리를 통해서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고 앞으로 그렇게 해나갈 생각입니다. 예, 사실 이 수량과 수질과 관련된 우리 사회 갈등의 상징이 4대강 보호 아니었습니까? 네네. 예, 그때 사실 이것과 관련된 논란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제대로 해결이 되지 않았죠. 그렇습니다. 예, 이 물관리 일원화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면서 지난해 물관리 기본법이 제정이 되기도 했는데 네. 이 법 내용도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네, 그 물관리기본법은 골격을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국가 차원에서 물을 통합해서 관리하겠다는 것이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유역 단위별로 물 관리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금강권역이면 금강권역 내에서 물 관리를 통합적으로 하자 이런 뜻입니다. 예. 무슨 말씀이냐면 금강은 5개의 시도가 관련돼 있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까지는 물 관리를 행정구역별로 해왔죠. 네. 금강을 우리가 잘라서 쓸 수 없는 것처럼 물 관리도 잘라서는 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네. 근데 그것이 지금까지는 행정 단위별로 구분되어서 관리되어 왔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물 관리를 해오지 못했다. 그래서 이제 유역 단위로 물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것이 두 번째 핵심이고요. 예.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참여형 물 관리입니다. 참여형이라고 하는 것은 물에 관련된, 다시 말해서 금강이라면 금강유역에 관계되는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해서 물 관리 계획을 세우는 것이죠. 네. 이것이 핵심의 세 가지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이 법은 작년 6월 12일에 제정이 되었고 이제 올해 6월 13일에 시행이 됐습니다. 예. 이에 따라서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설치되고 그 다음에 이제 9월 중순경에 각 유역별로 유역물관리위원회가 설치될 것입니다. 이에 예. 따라서 국가물관리계획도 만들어지고 유역물관리계획도 만들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이젠 곧 금강유역물관리위원회 이것도 생기겠네요. 네, 9월 중순경에 아마 발족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제 이 물관리 기본법이 시행이 되면서 물관리 통합의 기반이 마련이 됐고 또 국가위원회도 출범을 했고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작동을 하게 된 건데 앞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들을 하게 되는 건지 좀 예를 들어서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나요? 네.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물관리 기본계획을 만드는 일인데요. 네. 이것은 환경부 장관이 작성을 해서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유역별로는 유역물관리 종합계획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네. 이것도 또한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조정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우선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외에도 그 관련 중앙행정기관, 각 부처가 제출하는 물관리 관련 계획, 네. 이런 계획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지금까지는 중구난방으로 있었는데 이것을 통합해 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수립한 국가물관리 계획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가를 점검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매년 그 결과를 평가하게 될 것입니다. 그 평가 결과를 심의 의결해서 내년도 물관리의 방향을 다시 수정하거나 네. 조정하는 그런 역할도 하게 됐겠죠. 네. 또 하나는 매우 중요하면서도 어려운 기능 중에 하나인데요. 중앙행정기관이나 광역 행정 단위에서 물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거를 조정해야 되는 문제. 그 다음에 유역과 유역 사이에 물 분쟁 또는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조정해야 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네. 지하수는 어떻게 되는 거죠? 지하수도 당연히 포함되어야 합니다. 아, 예. 지하수는 우리가 좀 많이 아껴두어야 할 자원입니다. 우리 후세를 위해서요. 네. 그래서 지하수 관리도 철저하게 해야 합니다. 그것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수 자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네. 지금 이제 대전, 충남, 세종과 관련된 게 4대강 보호와 관련된 문제죠. 네. 예. 현재 이 주민들 간의 찬반 논란도 여전한데 이와 관련한 정책 방향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가요? 이건 이제 이미 많이 알려져 있는 대로 4대강의 보호 처리 문제는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하겠다 이렇게 이미 이제 알려져 있는 상태죠. 예. 환경부 그 4대강 조사평가단에서 조사한 결과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조만간에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그 내용을 보고를 받을 계획입니다. 보고를 받고 국가물관리위원회 내에서 일단 심의를 할 계획이고요. 그것과는 또 별도로 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물은 그 유역 주인입니다. 그래서 그 유역 주민들과의 대화, 네. 토론 이것이 매우 중요할 거라 생각하고요. 필요하다면 예를 들어서 금강이라면 제가 금강유역에 살다 보니까 자꾸 금강을 예를 드는데요. 네. 세종, 그다음에 공주, 청양, 부여
네. 이런 기초단체들과도 또는 이제 세종시는 강력단체입니다만 이런 단체들과도 충분히 협의를 해서 그 유역 주민들이 만족하고 또 우리가 4대강을 잘 관리하고자 하는 그런 원칙에도 부합하는 예. 절충한 협의안을 만들어서 크게 부담 없는 무리 가지 않는 계획을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올해 안으로는 결론이 날 거로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그렇게 노력할 계획입니다만 협의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네. 다소 지연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예. 마지막으로 그 위원장으로서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해나가실지 짧게 좀 말씀해 주시죠. 네. 물 관리 일원화는 이루어졌습니다만 여전히 하천 관리는 국토부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용수는 농림부에 남아 있고요. 수력발전용 댐은 산자부에 남아 있고 소하천 관리는 행정안전부에 남아 있습니다. 물 관리 일원화가 명목적으로는 이루어졌습니다만 아직 실질적으로는 아직 갈 길이 멉니다. 그래서 이러한 각 부처로 여전히 아직도 남아있는 기능들을 통합하는 일을 해야 될 것이고요. 이런 통합을 위해서 국가물관리위원회는 각 부처의 장관님들도 위원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일을 잘 해나갈 계획이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국가 차원의 통합물관리의 체계를 수립하는 일, 그 다음에 국민들이 본위원회의 결정을 신뢰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서 역할을 충실하게 잘 해나갈 생각입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된 충남도립대학교 허재영 총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KBS 대전 생생뉴스 기술의 송한, 구성 조미연, 제작과 진행의 방석준이었습니다. 9월 3일 화요일 방송 여기서 마칩니다. 행복하고 평화로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